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 김다미라고 합니다. 미디어대학 미디어학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고려대 미디어학부에서 학부 시절을 보냈습니다. 졸업 후에 석사까지 학교에서 마치고 미국으로 박사 유학을 가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지난 9월에 모교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에서 공부했고 또 이제는 이곳에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는 어떤 곳인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디어란 무엇인가요? 유튜브, 드라마, 그리고 영화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드라마, 영화, 유튜브 전부 미디어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죠. 이외에도 여러분 출근길, 등굣길에 스마트폰으로 훑어본 아침 뉴스, 소셜미디어, 지하철역에서 흔히 보이는 광고물,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미디어학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학은 사회의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실용적인 학문 분야입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기도 하고 우리가 누리는 다양한 문화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에 대해서 말했었죠. 지금의 사회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적 감성이 기술을 이끄는 시대입니다. 미디어학은 이러한 미래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는 1965년 국내 최초의 신문방송학과로 탄생해서 2024년 60살이 되었습니다. 호랑이의 함성이라는 뜻의 호성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침묵을 가르는 해방의 함성으로 수식이 되기도 합니다. 창설 후 정경대학에 속해 있다가 2002년 언론학부라는 이름으로 독립되었고요. 2010년에 미디어학부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나아가 2025년 3월 미디어학부는 국내 유수대학 최초로 미디어대학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미디어학부에 더해서 외국인 학생 대상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학부가 신설되고요. 이처럼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 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혁신적으로 미디어 생태계 지각 변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산업 현장과의 연결고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는 2024년 기준 현재 21명의 교수진과 860명의 학부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5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국내 현직 미디어 종사자 중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출신이 가장 많다는 것만 봐도 그 위상이 짐작되시죠? 아울러 미디어학부는 학생들이 창의성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체 독립 건물인 미디어관 지하에 최신 TV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실험을 독려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겠죠? 미디어학부 재학생이 직접 여러분들께 미디어관 시설을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함께 영상 보고 오실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디어관 앞에 나와 있는 서구은 이정현입니다. 네, 저희는 미디어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미디어 대학에 입학하시게 되면 매일같이 드나들 미디어관인데요. 어때요? 건물이 굉장히 멋지죠? 2011년에 개관한 이 미디어관은 초대형 미디어 센터로 학생들이 이제 지하 2층, 지상 12층의 공간에서 여러 가지 미디어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미디어 대학 학생들은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고 또 실습을 통해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미디어 교육의 중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관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동원 라운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이곳이 바로 동원 라운지인데요. 네, 동원 라운지는 학교에서 가장 핫한 공간입니다. 이 동원 라운지에서 학생들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또 커피를 마시면서 밀린 공부를 하기도 하고 과제를 펼쳐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합니다. 네, 또 여기서는 학생들의 창작물 전시가 수시로 열리는데요. 그만큼 대학 생활의 낭만과 치열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동원 라운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토의했다면 이제는 실습으로 나만의 창의성도 발휘해봐야겠죠? 이곳은 미디어 크리에이터 벙커로 미디어관 지하 1,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곳 MCB에는 다양한 최신식 스튜디오부터 사운드 레코딩 장비 그리고 편집실까지 학생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영상 실습을 더불어서 편집, 기획, 제작까지 다양한 영상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4K 영상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부터
최신 사운드 레코딩 스튜디오, 그리고 편집실까지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곳입니다. 네, 미디어관에 영화관이 있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이곳 4층에 위치한 KU 시네마 트랩인데요. 이곳은 처음에는 독립예술영화관으로 기획됐지만 최근에는 대형 강의와 다양한 학과 내 행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이주민 영화제, 유럽 단편 영화제, EBS 국제 다큐 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가 열리며 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영화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곳에서는 영화 관련 행사와 강연이 열리며 학생들에게는 문화적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죠. 또 미디어대학 학생들은 이곳에서 깊이 있는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이해를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미디어관에는 학생 세미나실, 최신식 강의실, 학생 휴게 공간 등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이곳 미디어관은 미디어 대학생으로서 정말 자부심이 넘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안암역 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정말 접근성도 뛰어나죠. 네, 이곳 미디어관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디어관 소개를 드린 서구은 이상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과시설 소개 영상 잘 보셨나요? 미디어학부 학생들이 직접 공간을 소개해주니 더욱 생생히 전달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첨단 시설에서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공부를 할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는 미디어학부의 교육 목표 및 교과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디어학부는 미래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 미디어 아키텍트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 산업은 점점 더 많은 데이터와 기술이 결합되며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고력이 중요하겠죠. 미디어 학부에서는 학생들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잡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파악하고 데이터 사이언스와 창의적 사고를 활용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미디어 학부 교과목만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성 교육입니다. 학생들은 디자인 띵킹, 디자인 표현, 영상적 표현, 디지털 표현 등 여러 방면에서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창의적이고 가치를 더하는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내는 능력을 기릅니다. 또 두 번째로 미디어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도 미디어 학부의 중요한 차별화 요소입니다. 빅데이터, 머신러닝, 프로그래밍 등 미디어와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을 학습하면서 학생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리고 창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필수적인 역량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은 산업 전반에서 매우 큰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미디어 학부는 학생들이 제2전공 이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제 간 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융합적 접근은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시각을 함양하며 폭넓은 학문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미디어 학부는 이러한 교육 목표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의 미디어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어 학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들을 수강하게 될까요? 이수 체계도를 활용해서 학년별로 수강할 교과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학부 전공 수업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폭넓은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관련 주제들을 학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방송, 영상,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뉴미디어, 저널리즘, 광고 PR 등도 모두 이 안에 포함됩니다. 미디어 학부 학생들은 방송, 영상, 저널리즘, 광고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등 폭넓은 분야의 과목을 다양하게 수강할 수 있는데요. 전공 필수 교과는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디어 학부에 입학하게 되면 어떤 3과목을 필수로 듣게 되지요? 미디어학 입문, 미디어 데이터 사이언스 입문, 창의적 미디어 계획과 표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디어학 입문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미디어와 언론의 기본 개념, 역사,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기초 과목입니다. 두 번째, 미디어 데이터 사이언스 입문 과목입니다.
학생들은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에 필요한 다양한 과학적 접근과 기법을 배우게 되고요. 이를 통해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본적 역량을 기르게 됩니다. SPSS, 파이썬 등의 데이터 처리 툴도 학습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창의적 미디어 기획과 표현 교과입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창의적 기획과 표현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실습 위주의 디자인 띵킹 수업은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기획 능력을 길러주고 그룹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보고 계시는 사진은 24년 봄학기 창의적 미디어 기획과 표현 과목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형 전시인데요. 학생들이 저희 미디어관 1층 동원 라운지에서 팀 프로젝트 결과물을 활용해 전시회를 개최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죠? 이처럼 미디어학부 교과목은 단순 강의식 수업이 아닌 토론형, 실습형 수업 위주로 진행되어서 학생들이 더욱 유연하게 사고하고 폭넓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공 체험 강의를 진행해 볼 텐데요. 미디어학부에서 실제 학습하실 수 있는 내용을 짧게 압축해서 맛보기 강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학부에 오시면 더욱 깊이 있게 학습하실 수 있고요. 오늘 강의는 시간 관계상 짧게 압축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미디어학과 함께 경영학을 이중 전공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은 미디어가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였어요. 제게 미디어가 다른 경제 개체들과 다른 점으로 크게 와닿았던 거는 미디어가 문화적, 정치적으로 갖는 영향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 미디어는 뉴스와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는 문화, 가치, 이데올로기를 전달할 수가 있죠. 여기 스파이더맨에 나온 명언,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처럼 미디어도 이렇게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면 책임도 다해야겠죠. 그래서 미디어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이슈는 퍼포먼스와 공익일 것입니다. 먼저 퍼포먼스적으로 미디어 이용자가 확보가 되고 수익을 내야지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죠. 그와 동시에 뉴스미디어는 이용자의 공익을 증진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의 경우에도 이용자를 문화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야겠죠. 빠르게 진화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이러한 이슈들은 우리 사회에 점점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짜뉴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럼 가짜뉴스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좀 봐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인터넷상의 허위 정보에 대한 우려라는 제목으로 X축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고요. Y축에는 국민의 몇 프로가 우려를 표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6%의 국민이 우려를 표해서 20개국 평균인 56%를 윗돌고 있죠. 이렇듯이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기술적으로도 숏폼 비디오 등 영상 형태로 퍼지는 허위 정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텍스트 기반 컨텐츠보다 검토하고 리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은 기억에 남기가 쉽고 감정도 유발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서 더 위험합니다. 주목을 끄는 이미지와 소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딥페이크라는 조작된 영상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실제가 아닌 내용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꾸밀 수가 있게 되죠. 이런 딥페이크는 가짜뉴스 현상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미디어 이론 중에 제3자 효과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미디어가 타인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미디어의 영향을 자기보다 더 쉽게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광고, 정치 광고, 폭력적인 미디어, 성적 미디어의 효과가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일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렇다면 이 제3자 효과가 가짜뉴스 영향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가짜뉴스의 영향 중에 하나는 가짜뉴스를 수용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선거와 관련된 맥락에서 우리는 제3자 효과에 대한 증거를 발견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은 가짜뉴스 영향이 진보적인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보적인 민주당원들도 비슷하게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가짜뉴스 영향이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독립적인 유권자들은 가짜뉴스 영향이 비슷한 독립적인 유권자들과 공화당원, 민주당원 모두에게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 특히 자기랑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가짜뉴스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짜뉴스를 금지하고 규제해야 된다는 규제 접근법.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 사용자가 미디어에서 잘못된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접근법입니다. 흥미롭게도 제3자효가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규제를 반대하게 되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찬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제3자효가 인식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쉽게 영향을 받고 좌지우지되는 것 때문에 내 언론의 자유가 규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영향을 받는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제를 바꿔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회학자 고프만의 인상관리 이론에 따르면 이 겉모습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동원한 결과입니다. 겉모습에는 세팅과 개인적 겉모습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세팅은 가구, 창문 이런 것들을 포함한 고정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를 처음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것과 아니면 근사한 식당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거는 여러모로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다른 세팅에 따라서 적절한 행동에 대한 기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적 겉모습은 나이, 키, 성별, 인종 이것처럼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것과 머리카락 길이, 자세, 의상, 표정, 제스처 등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건 마치 우리가 극장에서 배우처럼 행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무대 앞, 무대 뒤를 오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전면 영역과 후면 영역이라고 칭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사한 식당에서 서버로 일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홀에서 고객의 주문을 받을 때는 아마도 주방에서 동료 직원들과 있을 때랑은 좀 다르게 행동하고 말하겠죠. 고객 앞에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보이는 모습을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프런트 스테이지라는 전면 영역입니다. 그와 반대로 주방에서 동료들과 있을 때는 좀 더 캐주얼하고 아마도 좀 더 진정성 있는 좀 본연의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비치는지 신경을 덜 쓰게 되겠죠. 이게 백스테이지 후면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적 상호작용은 시간, 장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관객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전면 영역을 주로 하는지 후면 영역을 주로 하는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면 영역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프로페셔널하게 발표를 하는 모습이나 공모전에서 상을 받는 모습이요. 어떤 내용을 포스팅할 때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지요? 화보나 무대 위의 천명 영역 사진보다 무대 아래 후면 영역 포스팅에 더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유명인의 삶에 특히 그들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해서 이 전면 영역과 후면 영역의 개념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인의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들의 무대 앞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수라면 콘서트에서 공연하는 사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프로페셔널하게 또 전략적으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의 무대 뒤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 뒤에서 노 메이크업으로 간식을 먹는 모습처럼 좀 더 본연의 모습, 더 캐주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의도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되기도 하죠.
아이돌 멤버가 라이브 스트리밍 도중에 잠이 든 모습, 이런 것들은 후면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미드 크리미널 마인드를 재밌게 봤는데요. 중도 하차한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가 다른 배우와 만나 사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트윗을 올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후면 영역처럼 보이겠죠? 근데 그때 캡션을 오래된 친구와 사건을 해결 중, 이런 캡션을 달아놓았더라고요. 그때는 뭔가 크리미널 마인드와 관련된 전면 영역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서 흥미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명인들의 팬들이 소셜미디어상에서 유명인의 이런 모습은 전면 영역이 아니라 후면 영역의 모습이 아닐까? 좀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토론, 관찰을 하는 것은 팬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공 체험 강의는 잘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는 미디어학부만의 특별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깊이 있는 교과목과 첨단 시설 지원 이외에도 미디어학부는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과 특별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욱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AJ 미디어 루키즈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동부 영국과 네덜란드를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미디어학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국제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미디어 루키즈로 선발되면 글로벌 미디어 현장을 직접 탐험하고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 수준에서 쉽게 경험하기 힘든 글로벌 역량을 쌓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미디어 플랫폼 및 콘텐츠 산업 현장, 예를 들어서 구글, 우버, 넷플릭스, 디즈니 등을 방문하고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참가하는 등 해외 유수의 미디어 산업 현장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영국, 네덜란드, 유럽 지역의 미디어 콘텐츠와 산업 동향을 집중 탐방하여 미래 미디어 변화의 방향성을 탐색했습니다. 또한 미디어학부는 매 학기 7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엔트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엔트리 장학금은 미디어학과 산업의 미래를 이끌 열정, 잠재력 갖춘 미디어 학부생에게 수여됩니다. 생활비와 학비 보조를 통해서 더 우수한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다양한 미디어 관련 분야에서 학생이 기획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 미디어학부는 학석사 연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고 PR학의 미국 명문 중에 하나인 University of Georgia와의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교 학사학위와 UGA의 석사학위를 5년 만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리적 비용과 단축된 시간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미디어 학부생으로 구성된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KTN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방송 시스템을 경험하거나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해보고 싶은 미디어 학부 학생은 누구나 국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학부에서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자 양성 프로그램 쿠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려대 출신 언론인과 미디어학부 교수들이 지도하는 이 프로그램은 자기소개서, 스트레이트 기사 쓰기, 방송 뉴스 리포팅 등 다양한 실습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 기회를 통해서 미디어학부 졸업생들은 미디어 산업 전반에서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국내 현직 미디어 종사자 중에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출신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죠? 미디어학부 졸업생들은 드라마, 예능, 게임,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그리고 뉴스 등 정보 콘텐츠, 생산, 유통을 하는 기업, 포털, 그리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광고 PR, 공연 기획 분야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처럼 학계 및 연구 분야에 진출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미디어학부를 졸업하고 현직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졸업생 선배가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공학번 장혁진입니다. 저는 2013년 중앙일보 기자로 입사를 해서 2016년부터는 KBS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 시절 KTN 스튜디오에서 실습 수업들을 들으면서 방송 기자가 되는 데 필요한 역량들을 배웠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또 현직에 있는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서 무난하게 취업에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직 방송 기자로 일을 하면서 고려대 미디어학부의 끈끈한 선후배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또 기자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특히 연세대 언론 홍보 영상학부와 비교할 수 없는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이 기자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를 희망하고 또 좋은 기자를 꿈꾸는 분이라면 고려대 미디어학부가 최고의 선택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후배님들과 현장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학번 민정희입니다. 저는 2019년에 KBS 입사해서 지금 취재기자로 일한 지 만 6년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디어학부의 가장 큰 장점은 탄탄한 커리큘럼인데요. 1학년 때 미디어학 입문으로 기초 이론을 배우고 나서 저널리즘 글쓰기를 통해서 정말 언론계 종사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배워야 할 논리적인 글쓰기를 배울 수 있었고, 이후에 3, 4학년의 실습 수업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탐사기획 보도라든지 보도사진 실습 같은 정말 실생활에 유용한, 현업에서 정말 쓸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계에서 나중에 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이 고려대 미디어학부 후회 없는 선택일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학부 03학번으로 입학해서 졸업을 한 여러분의 동문 이재석입니다. 저는 2008년 MBC 예능본부에서 예능 PD로 일을 시작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또 비슷하게 예능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학부를 졸업해서 가장 현업에서 좋은 점은 좋은 선후배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 중에 또 동문이 가장 끈끈하고 뭐라도 하나 더 배울 수 있고 또 제 후배들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미디어학부를 졸업한 게 그 점이 참 좋고 또 일을 하면서 자랑스러웠고요.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것 중에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건 콘텐츠를 제작할 때 기획을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전공 수업을 통해서 단순히 기능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줘야 하나를 가장 깊숙한 곳부터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을 미디어학부를 통해서 갖추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미디어학부에 오셔서 마음껏 뛰어놀고 선후배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 즐거운 대학생활 보내시고 저와 함께 현업에서 또 만나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미디어학부에 적합할까요? 체크리스트를 드릴 테니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역시 5개 다 해당되네요. 네, 미디어학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물론 사회일반, 문화, 지능 정보기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매우 이질적으로 보이는 분석적 사고, 그리고 상의적 사고 동시에 필요합니다. 사회 현상과 산업계 트렌드를 연구 분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종합적 사고를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독서 활동과 비판적 성찰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콘텐츠를 기획, 생산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창의성도 필수겠죠. 지금까지 미디어학부에 대한 것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나요? 이처럼 미디어학부는 글로벌 미디어 지성의 요람으로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고려대 미디어학부는 세계적 교육기관으로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